안녕하세요. 이선미 강사입니다. CKA, CKAD를 넘어서 이제 CKS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었네요. CKS 자격증은 CKA나 CKAD보다는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CKS 자격증이 CKA와 CKAD 자격증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추가로 보안 설정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먼저 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만든 과정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자격증에 대한 소개 파트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강의 소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성미이고요. 오랫동안 리눅스, 쿠버네티스, 또 컨테이너, 그리고 쉘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쪽을 강의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소개를 할게요. 이 강의는요, CKS 자격증을 취득하는 강의이고요. CNCF와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Certified Kubernetes Security 스페셜리스트 자격증, CKS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유형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새로운 내용은 여러분에게 기본학습과 문제풀이를 함께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CKA와 CKAD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새롭게 이 과정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안 툴이라든지 보안 설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요, 개념과 문제 유형, 그리고 핸즈온 문제풀이 단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CKA나 CKAD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도 CKS에서 출제가 돼요. 다만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다만 보안 설정이 조금 더 추가돼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중심의 문제이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 영상, 이 과정에서 이 학습 영상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해 드리려고 만든 과정이고요. 자, 이제 CKS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자격증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요 CKS 자격증은요, Certified Kubernetes Security Specialist라고 하고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 관련하여서 기술, 지식,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CKA와 CKAD에서 요구했던 역량들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추가로 보안 설정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툴 사용법도 아셔야 되고 컨트롤 플레인에 관련된 API 설정에서 보안과 관련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 구성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다가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바로 컨테이너에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파드나 디플로이에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플랫폼, 쿠버네티스 환경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에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범위가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응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격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KS 이그잼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은요, 전체 6개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GitHub 링크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쿠버네티스 관련된 자격증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CKS 커리큘럼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버전 1.24 버전이네요. 쿠버네티스 버전 1.24 버전에 맞춰져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버전이 1.25가 될 수도 있고 1.26 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커리큘럼을 클릭하셔서 접속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CKS 1.24에 대한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커리큘럼에 대해서 6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각 도메인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은 클러스터 셋업에 관련된 도메인이에요. 전체 100% 문제 중에 10%가 여기서 출제됩니다. 웨이트 10을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 폴리시와 인그레스가 들어가네요. CKAD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CKAD에서 다뤘던 내용들에서도 네트워크 폴리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그레스 보안 설정은요, 인그레스 구성은 똑같은데, 인그레스에다가 보안 설정, 인증서와 같은 보안 설정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IS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클러스터 보안 설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툴을 사용해서 그러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CKS 시험에서는 기본 쿠버네티스 기능 외에도 추가로 툴에 관련된 사용법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메인으로 클러스터 하드닝이에요. 클러스터를 좀 더 보안적으로 강화시켜서 운영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건데, API 접근 제한이 들어가네요. 그러니 클러스터 롤바인드, 클러스터 롤바인드와 서비스 어카운트, 유저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겠죠. 다른 내용들은 CKA, CKAD와 똑같은데, 특별히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해서는요, 특정 권한이 제외된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최소화시킨 서비스 어카운트, 최소 권한의 원칙이 보안의 1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최소화시킨 서비스 어카운트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쿠버네티스 업데이트에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도메인이 시스템 하드닝이네요. 앞서서 클러스터 하드닝은 클러스터 쪽 보안을 강화했다면, 시스템 하드닝은요, 시스템 OS 쪽에 그런 보안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눅스에 관련된 기반 지식을 좀 요구하게 되겠죠. 호스트 공격 영역을 최소화시켜주는 툴을 이용해서 어떤 호스트 쪽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툴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에바머라든지 세컨프라든지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어떤 컨테이너에서 호스트 쪽으로 접근 제한을 걸 수 있는지, 이렇게 많은 툴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보안을 호스트 쪽 관점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되고, 무려 15%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메인은 미니마이즈 마이크로 서비스 버너빌리티가 들어가죠. 바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해서 어떤 외부에 대한 공격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주게 되는데, 그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줄 때 PSP라든지 OPA라든지 시큐리티 컨텍스트, 우리 시큐리티 컨텍스트는 여러분 다뤘었죠. 그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OS 레벨의 시큐리티 도메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앞선 CKAD에서 다뤘던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피그 맵과 시크릿에서 다뤘던 그 시크릿을 여러분도 여기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을 만들고 시크릿을 이용해서 볼륨 마운트를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인증서 전달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시크릿의 사용 방법도 여러분에게 확인하게 되고, 시크릿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출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파일을 가지고 시크릿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들어가게 됩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죠. 컨테이너 엔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컨테이너 엔진에 대한 샌드박스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호스트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제한해주는 그러한 보안 설정 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파드 시큐리티 폴리시라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컨텍스트랑은 좀 다르게 파드 시큐리티 폴리시는요, API에다가 기본 보안을 설정해 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드 시큐리티 폴리시를 통해서 특정 기능을 제한시켜주는, 리밋 걸어주는 그러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무려 웨이트 20%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웨이트가 들어가죠.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주제로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가 들어가네요. 여기서는요, 도커 파일을 멀티 스테이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좀 경량으로 만들 수가 있죠. 경량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쿠버넌티스 매니페스트 파일, 도커 파일도 할 수 있고, 쿠버넌티스 매니페스트 파일이면 야물 파일이 되겠죠. 그런 야물 파일에 정책, 폴리시 위반한 구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루트로 운영이 되도록 허용하는 건 보안 정책상 안 맞는데 그렇게 돼 있다거나, 또는 권한을 너무 많이 허용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수정해서 바꿀 수 있는지, 그러한 역량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도커 파일의 이미지의 보안 취약점을 스캐닝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커 파일에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보안을 위반하는 그러한 구성이 있는지를 스캔해서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메인이네요. 모니터링, 로깅 앤 런타임 시큐리티 도메인입니다. 무려 20%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죠. 호스트 또는 컨테이너에서 시스템 콜을 추적해서 악의적인 활동이 있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API 서버의 오디트 로깅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억세스 모니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게 되고요. 툴을 이용해서 쿠버넌티스 보안상 위협을 먼저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컨테이너가 러닝 중에 컨테이너가 변경되지 않도록 불변성, 이머터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죠. 아무래도 새로운 툴들, 새로운 구성들이 CKS에서는 추가되고, 거기에 기본으로 CKA와 CKAD 역량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CKAD까지 나왔던 항목에다가 추가로 시큐리티, 지금 나와 있는 도메인의 시큐리티를 구성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격증 소개 조금 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봤던 그 도메인에 대한 학습을 쭉 하신 다음에 시험에 여러분이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시험은 온라인 에그잼이고요. 등록비가 원래는 $375였는데 $395로 조금 올랐습니다. 2시간 시험에 67% 웨이트를 획득하셔야지 합격이 되고요. 합격 발표는 24시간 후에 발표가 됩니다. 주요 지침 사이트입니다. 여기 클릭해서 여러분 접속하시게 되면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물론 영문 페이지로 원래 나오는데 제가 지금 좀 가독성이 좋게 한국어로 바꿔놨거든요. 22년 6월 달부터는요, 감독 플랫폼이 PSI 플랫폼으로 바뀌었고요. 시험 PSI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가 CKAD에 부록 영상으로 넣어놨으니까 그 영상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요. 문제는 15개에서 20개인데 보통 15개, 16개, 17개까지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67% 취득하셔야지 합격이 됩니다. 2시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원격에서 여러분 지금 시험 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감독관이 여러분을 실시간 모니터해서 카메라에서 여러분 모습이 벗어나는지, 여러분이
그 불필요한 작업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제재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24시간 후에 나오게 되고요. 자, PSI 플랫폼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PSI 시험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검증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처음에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면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여러분 마이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구매한 시험이 CKS 구매한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레주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시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정을 등록을 하고 자격증에 들어가 이름을 등록하게 되는데 그 페이지의 첫 번째 항목이 시험에 여러분 노트북이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시스템 체킹을 하게 돼요. 그 시스템 체킹을 무난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주냐면 바로 시험 환경에서 테이크 이그잼 버튼이 시험 시작 30분 전에 활성화가 돼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험 스케줄을 등록하는 곳에서 시험 테이크 이그잼 30분 전에 활성화가 되는데 그거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게 바로 PSI 시큐리티 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진행해서 실행까지 되게 되면요. 그 시큐리티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마이크로폰. 네, 마이크가 잘 되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노트북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시스템 트레이에서 동작되고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 중인 프로그램들 있죠. 그 리스트를 쭉 표시해서 이거 전부 다 삭제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컨트롤 얼트 델키 눌러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 여러분이 탁탁탁 다 지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리체킹 해주게 되면은 시험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죠. 시험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웹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증을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분증을 웹캠에다가 잘 맞춰서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착각하고 카메라 찍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모습도 찍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신분증에 있는 이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은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습도 카메라로 착각해서 점검을 끝나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텍스트로 인사를 합니다. 시험 감독관이. 그래서 그 감독관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 시험 환경이 잘 맞춰져 있는지, 이런 작업 공간들, 벽, 조명, 그 다음에 어떤 문,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 카드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그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지 또는 뭔가 다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요. 이런 안경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으면 안경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점검을 꼼꼼하게 하게 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하게 되면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죠. 시험 진행하게 되면은요. 시험 화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왼쪽에는 시험 화면, 오른쪽에 가상 데스크탑이 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터미널을 띄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브라우저가 화면이 좀 크게 나와 있는데 글자는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글자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화면 크기도 전체적으로 상단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해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노트북 화면이 크지 않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와 여기도 조절 가능해 시험 문제 작게 만들 수 있고 이쪽 면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드래그해서요. 컨트롤 쉬프트 C 버튼 누른 다음에 왼쪽에 이 가상 데스크탑에서 컨트롤 쉬프트 V 누르게 되면은 카피 앤 페스트 복붙이 됩니다. 근데 저는 요 문제 보니까 문제에서 제가 클릭만 해도 복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만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V 키만 눌러서 복붙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시험 환경 조금 더 보게 되면요. 16개의 클러스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언제든지 여러분은 kubectl 그 다음에 config, use context, 클러스터 이름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클러스터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클러스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SSH 명령 가지고요.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SH 가지고 마스터 시스템 워커노드에 접속해서 필요한 툴들, 호스트 쪽의 툴은 서버에 접속을 해야지 툴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툴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sudo -i 명령 쓰게 되면 언제든지 루트 권한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etc 이런 것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이어폭스에서도 컨트롤 F 하게 되면 상단이 아니라 아래쪽에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검색창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현재 페이지에서 문자 언제든지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시험에 관련된 환경들 여러분 먼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그렇게 시험 환경까지 다 준비가 되면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죠. 정리하면 먼저 CNCF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험을 먼저 원하는 시험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시험 선택하게 되면 리눅스 파운데이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셔야 돼요. $395인데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겠죠.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시험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예약을 하시고 나서 시험 예약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응시하시기 전 24시간 전에는 시험 예약을 리스케줄하거나 취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24시간이 지나면은 24시간 내에는 시험 리스케줄 불가능하고 취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도 있고 시험 응시하신 다음에 시험에 불합격하실 수도 있죠. 불합격하시면 괜춘 네,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CKS 구매하시고요. 하실 때 쿠폰까지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구매하신 후에는요, 시험 예약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 준비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응시하시고 결과 확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구매하시고 예약하고 학습을 진행할 때는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영상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4번은 돌려서 실습, 핸즈온 기반으로 실습해 보신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핸즈온 반복 연습이 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핸즈온으로 손이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레퍼런스 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커맨드를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복해서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전할 때가 성장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할 때 정말 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시간 저와 함께 열심히 도전하고 함께 성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